다들 뭐 주식시장에서는 반응이 좋습니다. 개인 투자들 사이에서 당연히 좋죠. 뭐 세금 안 내도 된다는데 그걸 누가 싫어하겠어요. 근데 이게 정치적 의미에서는 전 성공적인 정치 제안이었다고 생각해요.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이 조금 아셨으면 좋겠는 게 이거는 정책을 비판하려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정책이라는 거 정도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양도세를 우리는 안 냅니다. 안 냅니다. 예, 현재 안 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양도세 폐지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은 우리나라는 주식을 거래세를 내고 양도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양도세는 이게 차익을 잘 잡아야 되는데 뭐 부동산이야 뭐 한 번 거래할 때마다 이걸 하면 되는데 주식은 뭐 오늘 샀다가 내일 팔기도 하고 내일 샀다 모레 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년씩 갖고 있기도 하고 계좌도 막 여기증권사 계좌도 여기저기서 막 있고 이게 네. 소득을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의 소득만 잡을 거냐 1월 1일에 손실 나면 어떡할 거냐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그래요. 세금이라는 거를 소득세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세금 걷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를 파악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슈퍼챗 이거 오늘은 좀 우리 건 계산하기 쉽지 않나? 우리 거 계산할 게 뭐가 어려워. 지금 한 개도 안 들어왔는데 여기다 세금을 걷는다고요? 아 가끔 이제 또 소득이 빵인데 어떻게 세금을 많이 걷어요? 호응을 해주시니까 그럴 때는 좀 복잡하지 않나. 네. 이게 그 좀 정부가 네. 국민들에 대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나라, 예를 들어 반군 정부 이런 데는 세금을 어떤 세금을 걷냐면 관세를 걷어요. 관세. 왜 관세냐? 국경을 막아놓는 거지. 국경 딱 지키고서 들어오는 애들 물건 들어오는 것마다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걷기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깔끔하지. 네, 근데 거기 뭐 일일이 그 저기마다 따라다녀가지고 이게 뭐 네 얼마 벌었냐, 얼마 잃었냐, 뭐 얼마 벌라고 얼마 썼냐 이거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소득세는 좀 어려워요 원래. 그래서 좀 더 선진화된 국가에서 소득세를 내요. 근데 증권시장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래세를 냈어요. 네. 거래할 때마다 내는 거야. 근데 이게 거의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들이 거래세를 비중을 굉장히 낮추거나 없애고 소득세를 주로 걷어요. 그리고 이거를 일종의 선진화된 자본시장이라는 논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양도세를 내라 그랬을 때 성공한 국가도 있고 실패한 국가도 있고 막 그런데 대만 같은 경우는 좀 잘 안 됐고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좀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거를 이렇게 좀 거래세에서 양도세로 전환하는 그런 정책들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정부에서 어떤 좀 꼼수를 부렸냐면 대주주한테만 양도세를 받았어요. 그리고서 대주주의 범위를 이렇게 조금씩 넓히는 거야. 뭐 옛날에는 뭐 100억이다가 50억이다, 10억이다 이렇게 조금씩 범위를 넓혀서 이거를 뭐 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려 그런 거지. 그러다가 10억까지 갔다가 3억으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황당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목이 대주주 양도세잖아. 근데 내가 대주주라고? 3억 원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철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세라고 하면 안 돼. 이거는 대주주한테 매긴 세금이 아니잖아요. 그냥 양도세잖아. 맞아요. 그럼 그냥 양도세라 그래야지 이거를 갈라치기를 하려고 그런 거죠. 야 이거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야. 너네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반발하지 마. 그러면서 찔끔찔끔 이걸 넓힌 거예요. 그러다가 3억 원쯤 내려오니까 내가 대주주라고요? 하다가 실패해서 백도를 합니다. 그래서 23년부터 양도세를 전 국민, 전 투자자 중에서 3억 5천만 원 이상 번 사람에게만 적용을 하는 걸 해놓고 그리고서 그러면 양도세를 매기로 했으니까 거래세를 낮췄어요. 0.3% 내는 거를 0.025%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양도세를 안 내고 있는데 왜 양도세 폐지를 얘기하냐라는 것은 양도세 폐지라는 공약은 원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양도세를 안 내고 있었고 거래세를 내고 있었는데 거래세를 거의 줄이고 없애고 양도세를 내는 것이 원래 정책 방향이었던 거를 원래대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도세를 폐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안 내니까 내가 우와 좋아라고 할 수 있지만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양도세는 원래 안 내던 거니까 나중에 내기로 했던 그 양도세를 폐지하고 원래 내던 거래세를 내도록 원복을 시킨 겁니다.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거래세를 양도세를 내는 조건으로 깎아줬거든요. 그리고 뒤에 양도세를 더 내게 실제로 내게 되면 더 깎아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거는 트레이드오프가 있었던 거잖아요. 양도세를 내니까 거래세를 낮출게 요걸 했던 건데 양도세를 폐지를 했잖아. 그럼 거래세를 원복을 시키나? 그러니까. 근데 원복을 안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재부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요게 약간의 퍼퓰리즘이에요. 원래 이 정책이 두 개가 트랙을 같이 가던 건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정책과 좋아하는 정책을 같이 넣어서 가서 세수를 맞추려고 했던 거를 사람들이 싫어하는 정책을 없애버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책은 그냥 가만히 놔둔 거야. 그리고서 앞으로도 올릴 생각이 없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그 부자 감세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원래 양도세를 내던 사람들이 있잖아. 대주주. 10억 원 이상, 주당 10억 원 이상의 대주주에 적용되던 양도세가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제도에서 롤백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려 그러다가 안 바꾸기로 해서 롤백을 하게 되는 건데, 롤백을 하면서 달라진 건 뭐냐? 대주주도 안 낸다. 그러니까 부자 감세. 그래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에요. 그리고서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뭐 10억 원 이상 주식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들어와야 개인 투자자들도 좋은 거 아니냐. 큰 손들도 많이 들어와야 좋은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고 좀 해야 그래야 좀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자본시장에 뭐 세금 줄여주면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로 자본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화되면 그때 소득 기준으로 세금 체계를 도입을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거래세 인하된 거는 원래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은 거는 원복을 안 하고 그리고 대주주에 대한 것만 감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폐지가 우리가 원래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세 이런 거 내는데 근로소득세를 폐지해 준다 좋지.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양도소득세를 이미 안 내고 있었으니까. 그럼 누가 좋아해야 되느냐?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던 분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거래세 제도로 롤백 원래대로 철회를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 진권부 있을 때 이제 그 거래세에서 양도세 체계로의 전환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 정부에서 조금 우려를 했던 게 거래세를 낮추겠습니다라고만 얘기를 한 거죠. 그쵸? 왜냐하면은 그 대신 양도세를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양도세를 올린다고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그래서 그걸 조용조용히 뭔가 조금씩 낮추면서 거래세를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양도세를 조금 올리고요. 약간 그런 뉘앙스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일곱자 공약인가요? 이거에서 이제 다시 뭐랄까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은 이게 다시 불을 지핀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불을 지핀 게 아니고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겠다는 정책인 그쵸. 거죠. 그러니까 근데 돌아가는데 거래세 낮춘 건 안 바꾸는 그렇죠. 거지. 그게 이제 또 이슈인 거지. 네. 그 반발을 잠재우면서 차근차근 뭐 이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다시 돌아오면은 모르겠네요. 그동안 했던 논의들과 이런 게 조금 어떤 의미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그래서 그러면은 소득세가 좋은 거야? 거래세가 좋은 거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왜 거래세가 좀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논리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우리는 주식 거래를 그냥 하지만 여기에 현선 연계 거래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러면 가격이 이제 맞춰져야 되는데 여기에 세금이 들어가 버리면은 그 가격이 벌어집니다. 매수가 매도가 여기 호가가 그 스프레드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가격 발견 기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거래세가 없는 양도소득세 기준이 맞다. 이 논리 한 번. 2번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되는데 거래세에 해당하는 건 안 맞는다. 소득이 생겼을 때 해야 된다. 요게 2번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뭐 선진한지 아닌지 뭐 그거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어쨌든 허인영 기자 얘기대로 이게 우리가 가는 방향이 좋은 방향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몇 년에 걸쳐서 되게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한 발 뭐 예를 들어 10발자국 가야 되면 한 2발자국 3발 정도 간 건데 그냥 돌아오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양도소득세 폐지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막 우리가 엄청나게 환호할 만한 그럴 일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 주제 코스피. 코스피. 네. 코스피 얘기는 아니고 그 연준 얘기입니다. 연준. 아, 연준. 그러니까 연준이 얼마 전에 FOMC를 했는데